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학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영상 속의 내용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이고요. 엑셀 데이터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매주 1회 이상 업데이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라떼 회원분들에게는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도 참여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27일에는 이제 중요한 이슈들이 AI 에너지, 그리고 중국, 삼성전자, 그리고 바이오가 하락한 이유, 그리고 현대차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이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하나솔루션, 그리고 BHI, 미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강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강했던 이유가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그 해외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저는 정리해서 올려드리거든요. 여기 채널에다 올려드리는데 거기서 보니까 태양광이 굉장히 강했고 특히 이제 퍼스트 솔라, 이게 이제 퍼스트 솔라가 그 하나솔루션이랑 나름 피어예요. 그리고 이제 주요 종목에서 블룸 에너지와 플루언스 에너지, 그리고 원전 이런 것들도 AI와 관련된 에너지 종목으로 강세가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ETF에서도 금요일날 종가 보면은 태양광이 신고가예요. 이렇게 이제 굉장히 강하니까 이거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AI 쪽으로 에너지 쪽이 월요일날부터 움직일 것 같다, 그 이야기를 이제 금요일날에 이제 막 적어놨었죠. 금요일날 이제 보니까 에너지 쪽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이제 한 건데, 그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어디 갔지? 여기 적혀 있었는데 지금 찾지를 못하겠네요.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AI 쪽으로, 에너지 쪽으로 계속 플레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래서 미코나 사마전기는 주말에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원전 관련해서도 그 이제 뉴스가 또 있었던 게, 이제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쭉 올라가서 보면 주말에 이제 뉴스가, 원전 관련된 뉴스가 하나 떴죠. 여기 보면은 뭐 미국에서 잭팟 터트리면서 그 SMR 르네상스가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사실 이제 주말에 제가 뭘 했냐면, 주말에 이제 미국 시장을 체크를 하고, 미국 시장 중에서 이 전력기기도 이제 저는 에너지로 이제 분류를 했으니까 어떤 이제 수급적으로 강도가 괜찮은지를 좀 뒤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급적으로 바텀에서 이제 돌아설 수 있는 것들을 좀 뒤졌는데, 거기서 이제 저는 그 미코, 하나솔루션, 두산퓨얼셀,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이 정도, 그리고 BHI 정도가 이제 수급 강도가 괜찮아지는 국면이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플레이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BHI 같은 경우는 이미 미리 좀 텔레그램에도 올려드렸었어요. 미리 이제 올려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수주 잔고가, 여기 이제 BHI가 수주 잔고가 좋다, 그리고 BHI 관련된 뉴스를 읽어보게 되면은 수주 잔고가 이제 더 쌓일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BHI가 실적도 괜찮게 나올 수 있겠구나. 이게 오랫동안 이제 있었던 수주 잔고를 빵 하고 이제 1분기 때 누적으로 쌓였기 때문에 이 수주 잔고 하나 믿고 이제 플레이 해볼 만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 이야기했냐면, 저는 이제 그 실적 발표를 하면은,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은 그 BHI 같은 거 이제 원전 관련해서 11차 전기보온도 발표가 임박했기 때문에 모멘텀이 이래저래 있다 보니 좀 사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고, 뭐 다행히 이제 AI 에너지 까라로 같이 한 번 더 올라갔던 어떤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이제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한다고 해가지고 엔터주들이 막 반등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또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엔터주가 수급 강도상으로 좀 불리한 위치라고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CJ 정도만 좀 플레이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이제 수급 강도상으로 밑에서 돌아서고 올라오길래 CJ 정도만 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가 이제 엔비디아 수혜 코스피 200 편입 뭐 이런 이슈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시장에서 알다시피 그 오늘 콥데이가 있었는데 한미반도체 IR에서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됐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한번 급등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바이오가 이제 빠진 이유는 이 미국 생물보안법이 이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생물보안법이 통과함에 따라 그 다음에 이제 7월 4일에 이제 하원 전체 의원에서 이제 법안을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모멘텀이 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생물보안법이 이 하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나서 상임위원 통과되고 나서, 그러니까 26일로 통과됐다고 돼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26일날 여기 통과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원 상임위에 통과함에 따라 이거를 상원에서 이제 연말까지 통과시킨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26일날 요거 통과된 거가 나름 이제 세론 뉴스다. 그래서 이제 당일 이제 바이오 관련된 것들을 좀 때렸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도 이 아스코 관련된 초록 공개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생물보안법 우려,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게다가 지금 시장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는 트렌드라서 다시 한번 반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6월달에 바이오를 좀 플레이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올려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바이오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좀 특이했던 뉴스가 뭐가 있었냐면, 그 현대차가 블룸버그에서 그 뉴스가 인도에서의 기업 공개가 점차 다가온다라고 하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도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주주환원 관련된 이벤트가 8월에 또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어떤 트렌드를 보게 되면, 오늘 조선이랑 바이오는 좀 쉬었지만 여전히 이제 AI와 AI 쪽에서 반도체, 에너지, 전력기기 계속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또 그 흥미로웠던 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로서 오늘 반등을 했었던 이유가 저는 이것 때문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레노버가 이제 한 8% 정도 급등했던 이유가 AI PC 비중이 65%에 달한다. 이게 이제 2025년도에 엄청 드라마틱하게 성장해요. 비중 자체가. 이 그로스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결국 AI PC에 들어가는 게 LPDDR5일 텐데, LPDDR5나 이런 AI나 엣지 디바이스, 이런 디바이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탑재량, D램 탑재량이 증가하게 되니까, 오히려 삼성전자에는 D램 탑재량 증가가 가장 수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단기 반등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좀 추론을 하는데, 사실 저의 어떤 추론일 뿐이고 정확한 건 모릅니다. 오늘 갑자기 삼성전자가 들어 올린 거가 이제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이제 가장 이제 유력한 이유가 이 레노버랑 아수스, 이런 PC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하게 되면서 생긴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오늘 HPSP도 올랐는데, HSP도 오른 이유가 저는 이거와 이제 연동된다 보는 거죠. 이 LPDDR5가 점차 많이 채택이 된다는 거는 이 HPSP가 필요로 하는 공정 자체가 많이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제 로직이 깔린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일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AI 에너지, 그 다음에 뭐 한국과 중국의 어떤 FTA 관련해서 중국 관련된 주식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들도 미국 따라서 좀 반등을 하지만 여전히 이제 미국 따라간다는 거는 이제 글로벌 반도체급, 뭐 하이닉스나 한미 반도체급이나 좀 리노공업, 이런 것들이 이제 AI PC 관련된 모멘텀으로 좀 반등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2차전지도 좀 올랐는데, 2차전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것 같아요. 이제 6월달부터 이제 전기차가 신차가 좀 많이 쏟아지니까 이게 뭔가 양극재의 그로스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거 결국 이것도 판매가 잘 돼야 되잖아요.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탄산리튬 가격이 아직 뚜렷한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양극재 수출 데이터가 5월달에 일평균 수출 데이터가 좋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관련된 내용도 봤고, 현대차나 IPO 관련된 내용도 봤고, 그 다음에 바이오는 단기적으로는 세론이 나왔지만 저는 이게 다 악재는 다 이미 반영이 된 거 아니냐. 사실 악재는 아니죠. 호재인데 이 호재를 이제 차익을 내는 어떤 시기로 세론의 어떤 모멘텀이 발생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나고 나면은 더 이상 이제 뭐 세론이 나올 건 없고, 오히려 이제 6월 달에 고객사가 이제 FDA 승인하는 ST팜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오스코텍이나 유한양행 관련된 6월 또는 8월 사이에 있는 뭐 넥나자 관련된 FDA 승인 이벤트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하게 지금 6월 달에 이제 한번 바이오를
서서히 볼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AI 속에서 반도체, 에너지, 전력기기, 그리고 수출 쪽에서 화장품, 음식료. 그러니까 AI와 수출 이게 큰 트렌드인데 조선이랑 바이오도 같이 깔고 가면서 시장에서 수급이 돌 수 있는 어떤 종목군들을 잘 분류를 해서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